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같이 공부해보면서 수면 ASMR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프레임워크인데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디플로이까지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거 제미나이 쓰라고 협박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 거 써도 되고 감마 다른 거 모델 써도 되는데 제미나이 쓰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에이전트 개념에 한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이 좀 요즘 많이 있죠. AI 에이전트가 뭐야 하면 이제 챗GPT나 그런 거 같은데 나를 위해서 비서죠. 비서. AI가 대충 한마디 던지면 알잘딱가스안으로 해오는 것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만든 비서가 AI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이니까 비서를 만드는 도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베이스 에이전트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 에이전트를 상속을 받아서 LLM 에이전트가 있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있고 커스텀 로직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어 에이전트 카테고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LLM,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커스텀 에이전트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때 써야 되냐? 그러면 LLM 에이전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LLM 모델들이 많이 있죠. 제미나이라든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제미나이, 아니면 오픈 AI에서 만든 거 4o, 5 이런 거 모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미나이랑 오픈 AI 5.1 이런 모델들, 클로드도 있죠. 클로드 소네 3.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LLM이고 LLM 에이전트가 있다. LLM 에이전트는 리즈닝이랑 제네레이션 그리고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있고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다. 그러면 커스텀 에이전트는 뭘까라고 보면 뭔가 implementing unique logic integration, 뭔가 좀 특별한 로직을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드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코드 베이스로 진행할 때는 커스텀 에이전트로 만들면 되나?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트들이 같이 일을 한다. 이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원래 에이전트라고 비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가 비서실장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비서한테 이것저것 일을 지시를 해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가 AI 비서인데, 비서실장이 있고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서, 책을 사오는 비서가 있을 수도 있고 검색해오는 비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서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을 두는 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도 재밌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어쨌든 한번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테니까 헛소리 하더라도 계속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트, each agent type serves a distinct purpos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특별한 다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근데 에이전트가 이렇게 3개잖아요. 이런 3개 에이전트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은 그거를 같이 합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그 하나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트 실장한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그 비서실장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비서실장이 잘 지시를 해서 것들을 어떤 지시에 대한 명령들을 잘 합쳐서 가져오는 게 그게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인플로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한다고 하는데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As agentic application growing complexity. 뭐 이게 뭐 복잡해지면 그것들을 모놀리스 에이전트 can be challenging to develop. 뭐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1번, 2번, 3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ADK primitives for agent composition 있고 hierarchy, 그 다음에 코드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workflow agent as orchestration. 뭔가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이 뭐 지휘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쿠버네티스 이런데 뭐 오케스트레이터 뭐 이런 거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이것들을 여기저기 뭐 잘 쓰는 그런 건가 봅니다. 한번 코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퀀셜 에이전트인데 아까 읽었던 LLM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커스텀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제 뭔가 로직을 짤 때 이제 아까 보면 시퀀셜, 파랄렐, 루프 이렇게 프리디파인드 로직을 할 때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시퀀스가 뭐 여기서 언급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한번 이야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LM 에이전트가 스텝 1이고 LLM 에이전트 2가 스텝 2인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패치를 해오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에서 시퀀셜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퀀셜이라는 게 뭐 이렇게 칙칙폭폭 뭐 순서대로 기차처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퀀셜 에이전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텝 1과 스텝 2.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에이전트가 패치해오고 두 번째 에이전트가 패치가 되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퀀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통해서다.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의 종류는 시퀀셜이랑 아까 보면 패럴렐이랑 루프 에이전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어디를 읽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읽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 저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다 보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그러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이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였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이어키하게 뭐 아빠 에이전트가 있고 자식 에이전트가 있고 동생 에이전트가 있고 뭐 할아버지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퀀셜 에이전트는 상하관계는 아니죠. 그냥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가 에이전트의 프리미티브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뭐 주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번 한번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아까 첫 번째로 시퀀셜 에이전트가 첫 번째로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가져온 에이전트가 있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럼 가져온 에이전트가 가공하는 에이전트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메모리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아마 에이전트를 잘 분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된 상태죠. 아마 OS 같은 거 공부할 때 한번 뭐 프로세스, 스레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스레드 간의 데이터 공유하기 좀 어려운데 프로세스 간의 공유하기 더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이전트들이 또 격리가 돼 있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실행이 됐던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지가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비서실장이 비서 조직들을 꾸리는데 그렇게 뭐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뭐 비서들끼리 한 명의 비서가 뭐 똥을 싼다고 해서 다른 비서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비서들끼리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shared session, 세션의 상태값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LM driven delegation인가요? 어쨌든 에이전트 트랜스퍼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태를 공유하는 거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hared session state를 한번 쳐보면 콜백 컨텍스트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 보면 context.state 하면 여기다가 키값을 넣어서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태에 그냥 키밸류로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에이전트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 convenience output key property on LLM agent automatically saves the agent's final response text. 그러니까 특별한 키값으로 이렇게 파이널 리스폰스를 자동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키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아웃풋 키가 없으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LLM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아웃풋 키 값으로 이렇게 주면 특별한 스테이트로 이제 키밸류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뒤에 한번 세션 메모리 콜백,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콜백 컨텍스트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서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LLM driven delegation. 그러면 leverage LLM's understanding to dynamically route task or suitable agents within hierarchy. 그러니까 뭔가 태스크를 뭐 다른 애한테 준다는 뜻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 핸들링, 리카이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킹 에이전트랑 인포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LM 에이전트 이름 부커, 그 다음에 인포가 이렇게 있는데 코어디네이터, 그러면 코어디네이터이 뭐 잘 조율을 해주는 애인가 봐요. 그러면 제미나이를 썼고 코어디네이터가 뭔가 부커랑 인포를 이렇게 잘 조율을 해줄 것 같은데, 부커는 호텔이랑 비행기를 예약해주는 에이전트고, 인포는 General Information and Output Answer Question. 그럼 뭐 아무거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애인가 봐요. 그럼 뭐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거기 지방에 뭐가 맛있어? 아무거나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커랑 인포를 뭐 잘 조율을 해주는 건가?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an assistant. Delegate booking task to booker and info request to info. 그러니까 이게 부킹 테스크면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예약해줘 아니면 뭐 호텔을 예약해줘 이런 거면 애한테 델리게이션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면 또 제너럴 인포메이션이니까 애한테 뭐 맡기면 되겠죠. 그런 거를 조율을 해주는 에이전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율을 어떻게 해주냐라고 보면 The flow is typically implicit here.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에 등록을 해준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는 것만으로 조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코어디네이터 에이전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면 조율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flow used by default when sub-agents are present or transfer isn't disallowed. 그러면 트랜스퍼가 뭐 디스얼라우 되지 않거나 뭐 서브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러면 뭐 알아서 되는 건가? 그거를 오토플로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intercepts this call. It identifies the target about using root agent, find agent, invoke agent context.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xploration occasion. 그러면 멀티 에이전트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 때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시퀀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들든 아니면 아까 읽었던 코어디네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애가 뭔가 에이전트인데 뭐 이 일을 시키거나 이 일을 시키거나 저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봐도
코오디네이터 LLM 에이전트가 최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에이전트로 뭐 부킹해주는 애랑 아무거나 뭐 대답해주는 애, 이렇게 벌써 에이전트 3개가 있는데, 그럼 이 비서실장 역할을 해주는 애가 인포메이션 에이전트랑 부킹 에이전트, 이 2가지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비서와 부킹 비서랑 인포 비서가 이렇게 있는데, 비서실장이 지금 2개를 조율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코어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여기 읽다가 돌아왔죠. 저희도 스택에 쌓여 있었던 게 여기니까 다시 이거를 스택에 있는 걸 종료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네요. 네, LLM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그 다음에 커스텀 에이전트가 있다. 네, 있는데 뭐지? 근데 what's next? 그래. 그래서 있는데 next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have an overview, 뭐 different agent type을 봤다. 네, 봤죠. 그러면 아까 LLM 에이전트가 있고 뭐 시퀀셜 에이전트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비서실장도 하나 봤죠. 그러면 dive deeper 하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에이전트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비서실장이 어떻게 가운데서 그거를 조율을 하냐라고 봤을 때 뭔가 세션에서 상태값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에이전트를 델리게이션을 해줄 수 있다. 그냥 너가 이거 맡아서 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한번 또 에이전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이전트에 대해서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LLM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커스텀 에이전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LM 에이전트는 아까 봤던 그 내용이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는 아까 봤던 대로 시퀀셜이랑 루프랑 패러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커스텀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커스텀 에이전트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뭘 커스텀하게 해주는지. 그러면 한번 LLM 에이전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에이전트는 Analyzed Simply as 그냥 뭐 에이전트다라고 합니다. 이거의 Core Component in ADK, 그러니까 ADK에서 당연히 뭐 제일 중요하겠죠. 뭐 LLM 베이스니까. 근데 얼마 전에 또 흥미로운 걸 읽었는데, 뭐 이거 ADK랑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뭔가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는데 코딩을 할 때도 뭐 예전에는 뭐 시리얼을 먹는다라고 하면 뭐 스푼을 든다, 손을 위로 든다,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시리얼을 먹는다, 이건데 이제 좀 더 추상화해서 뭐 시리얼을 먹어라 라고 하면 그냥 너 시리얼 먹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초반에 핫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이런 게 직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좀 잘 써야 하잖아요. 근데 잘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것들을 LLM이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또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게 LLM의 최종 목적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LLM한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코딩 관련된 거 질문을 하고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줘, 아니면 깊게 생각하고 너가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한 번 더 하고 알려줘, 뭐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질문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자동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hinking을 컨피그를 잘 해놓으면 질문을 하면 막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잖아요. 막 이게 맞나 하고, 뭐 필요하면 외부 데이터도 가져오고. 그래서 뭐 어쨌든 뻘소리긴 한데, LLM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LLM의 역할 중 어떤 역할 중 일부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말을 굳이 잘할 필요 없이 애가 알잘딱깔센으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좀 말을 더 잘 알아먹는 비서가 되겠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도. 그래서 어쨌든 LLM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LLM 그 자체, LLM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기술보다
LLM 그 자체가 더 원천 기술이죠. 그런 것들이 더 계속 중요해지지 않을까. 물론 뭐 LLM 싼 거 쓰고 프롬프트 잘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LLM을 좀 좋은 거를 싸게 쓸 수 있으면 뭔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ADK랑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cting as the thinking part of your application,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만든 앱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기가 이거는 leverages the power of the large language model for reasoning. 그러니까 뭐 추론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혼자 뭐 결정도 내리고 뭐 답변도 만들어내고, 그냥 저희가 챗GPT 쓰도록 쓰는 게, 저희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 쓰는 것처럼 쓰는 게 뭐 LLM 에이전트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당연하게도 코어 컴포넌트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뭔가 deterministic, 이게 무슨 뜻이죠? deterministic, 뭐 결정론적인, 뭐 확정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처럼 뭔가 확정된 게 아니라, unlike니까 뭔가 확정된 게 아니라, 아까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시퀀셜 에이전트처럼 패칭을 해오는 에이전트를 밑에 두고 둬라, 그 다음에 패칭을 해왔으면 데이터를 가공해라, 이렇게 뭔가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ecution path, 실행 순서가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LLM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결정된 거 없이 뭐 자유롭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er instruction, interpret, 그러니까 뭐 지시를 뭐 자기 혼자 생각을 하거나 여태까지 대화했던 컨텍스트를 뭐 이해를 하거나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ansfer control to another agent. 그럼 아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자기 하위 애한테 이제 부킹해라, 넌 제너럴 퀘션에 답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에이전트에게 토스를 해주는 거죠. 트랜스퍼를 해주는 그것도 LLM 에이전트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컨트롤 시프트 T 안 켜지네요. 그럼 아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델리게이션에서 아까 애가 이제 부킹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너럴 인포메이션을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LLM 에이전트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트한테 너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토스를 해주고 델리게이션 해주는 것도 LLM 에이전트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빌딩 온 이펙티브 LLM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identify clearly guiding its behavior through instruction,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짜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제에서는 어떻게 짰냐면, 또 다시 켜야 되네요. 아까도 아주 명확했죠. 너는 조수다, 에이전트 조수다. 근데 부킹 태스크를 애한테 맡기거나,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뭐 인포 애한테 맡기거나, 너는 애한테 델리게이션을 해주는 에이전트다 라고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LLM 에이전트한테 클리어리 가이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프롬프트를 잘 짜라, 뭐 LLM에 대한 명시를 잘해줘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define the agent, identify and propose. 그러면 처음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에이전트 이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가보면 네임은 코오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네임 잘 지었죠? 디스크립션, 그러면 이건 옵셔널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메인 코오디네이터인데 뭐 이런 거 안 써도 된다고 하고, 모델이면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거 뭐 제미나이 쓸지 2.0 플래시 썼는데 최근에는 2.5 플래시도 안정화됐죠. 그래서 요즘에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도 좋은데 꽤 싸고 빠르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LLM 에이전트 그러면 아까 옵셔널한 거 디스크립션까지 써서 잘 만들었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는 section to introduce workflow agent다. specialized agent that control the execution flow of its sub agent. 아까 봤었죠. 시퀀셜 에이전트로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로 패칭 해오는 에이전트를 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하는 에이전트를 써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 예시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파이프라인은 시퀀셜 에이전트인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이렇게 두고 데이터 패치해오는 에이전트, 데이터 가공해오는 에이전트 이렇게 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퀀셜 에이전트 아까 봤고 루프 에이전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인데 서브 에이전트를 루프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sequence of agent for a specific number iteration. 그러니까 특정 횟수만큼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termination 종료 조건을 만날 때까지 에이전트를 계속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코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for 루프가 되겠고 이거는 while 루프가 되겠죠. while 루프에서 종료 조건이 될 때까지 돌리거나 아니면 for 루프처럼 특정 횟수만큼 에이전트를 루핑을 할 수 있고 루핑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서브 에이전트에 둬야겠죠. 서브 에이전트에 있는 것들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example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sometimes when you want to generate specific number of item 그러니까 바나나 5개를 만들어라. 근데 it generates different number of those item in the image. 바나나 7개짜리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툴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generate 이미지 툴이 있고 count food items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드는 툴이 도구가 하나가 있고 이 음식이 몇 개인지 세는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겠죠.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로 바나나 이미지를 만들어라 할 수도 있고 바나나 이미지에 있는 바나나의 개수를 세봐라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를 당연히 실행을 시키고 터미네이션 체크는 당연히 바나나 개수가 프롬프트로 처음에 들어온 것과 맞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인풋으로 이제 바나나 7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들어오면 루프 에이전트가 돌고 돌아서 근데 맥스 이터레이션을 2로 설정을 할 수도 있네요. 그럼 for 루프에서 이제 포문을 2번 돌아라 하는데 이제 1번 돌고 끝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바나나 7개짜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r example로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걸 코드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바나나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코드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full example이 있는 example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r 에이전트, 글 쓰는 에이전트가 있고 critic 에이전트가 있네요. 옛날에 에이전트 AI 모델 중에 갱 같은 거가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이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도 한 명은 쓰고 하나는 비판을 하고 그런 에이전트인가 봐요. 이걸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매니징하고 그러면 크리티컬 에이전트는 스톱 시그널을 준다. When document reaches a satisfactory quality. 적당히 잘 썼으면 크리티컬 에이전트가 스탑을 준다. 그러면 while 문으로 이걸 치면 while quality is good.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루프 에이전트 실행 후
크리틱 에이전트가 평가 이렇게 되고, 크리틱 에이전트가 루프가 라이터가 잘 썼으면 이제 퀄리티 이즈 굿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죠. 뭔가 이런 걸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루프 에이전트 계속 실행시키면서 크리틱 에이전트가 아니죠, 여기가 라이터죠. 라이터 실행 후 크리전트가 평가를 하고 잘 썼으면 퀄리티 굿이 되면 탈출을 할 수 있는 이 에이전트를 이제 루프 에이전트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 시그널이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 부분은 제껴보고 한번 스텝 A가 라이터 에이전트가 있고 스텝 2가 크리틱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프 에이전트가 있겠죠. 여기서 루프 에이전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프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여기서부터 역방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에이전트는 리파이먼트 루프인데 서브 에이전트로 당연하게 크리틱 에이전트가 있고 리파이널 에이전트가 있네요. 저는 여기가 라이터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면 루프 에이전트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시퀀셜 에이전트에다가 넣네요. 그러니까 이니셜 라이터 에이전트가 쓰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 루프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니셜 라이터를 먼저 스텝 1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Creative Writer Assistant 어쨌든 글을 써라입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죠. 이니셜 라이전트 에이전트가 글을 쓰면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가 돌고 리파이먼트에서 크리틱을 하는데 크리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리틱 AI Reviewing a Short 그러면 커런트 다큐먼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애가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나 봅니다. 그럼 커런트 에이전트 다큐먼트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네요. 스테이트 커런트 다큐먼트가 아까 봤었죠. 아까 아웃풋 키로 넣으면 내가 스테이트로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멀티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아웃풋 키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라이터 에이전트가 쓰고 아웃풋 키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이 키 값으로 다른 에이전트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키 값으로 크리틱이 찾아서 근데 스탑 시그널을 주하잖아요. 잘 했다 이렇게. 그러면 스테이트 크리티시즘이 있죠. 스테이트 크리티시즘이 어떻게 쓰이냐면 크리티시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를 여기서 저장을 하고 이게 괜찮으면 이제 스탑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티시즘이 여기서 호출이 되네요. 그러면 컴플리트 페이지에 도달을 하면 익실 루프를 호출해서 종료를 하네요. 그러면 익실 루프를 어떻게 하냐? 익실 루프는 to를 호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프린트만 찍어놨네요. 그러면 tool context action escalate 이거를 true로 주면 이제 LLM 에이전트가 루프를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Return empty dict as a tool should typically return JSON serialized up. 그러면 tool context가 있고 이거를 호출을 하면 이제 이게 스탑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completion phase는 no major issue found. 그러면 문제가 없다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를 개념도로 이제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좀 저도 난잡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라이터 에이전트가 쓰고 이거를 커런트 다큐먼트로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크리틱 에이전트가 이거를 참조를 한다. 어떻게 참조를 하냐면 여기 스테이트로서 커렌트 다큐먼트를 아까 스테이트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웃풋키로 이거를 가져와서 다큐먼트 투 리뷰, 너가 리뷰할 다큐먼트는 이거다. 근데 이거를 평가를 하고 그러면 컴플리션 페이지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컴플리션 페이지를 보고 이제 툴을 호출을 해서 루프 에이전트를 종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평가하고 쓰고 평가하고 쓰고 평가하고 괜찮네 종료. 근데 맥스 이터레이션으로 5번을 걸어놓는 방식, 이렇게 해서 포루프처럼 쓰는 방식으로 루프 에이전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봤던 바나나에서도 바나나를 한 명이 만들고 아까 누구였죠? 그러면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바나나를 만들고 카운트에서 아니면 빠꾸 매기고 다시 만들고 바나나가 숫자랑 안 맞으면 다시 빠꾸를 만들고, 그러면 프롬프트로 이제 바나나 7개 만들어줘 했을 때 애가 만들고 세보고 만들고 빠꾸 먹고 만들고 7개 맞네 하면 애가 이제 종료를 해서 저는 무조건 7개짜리가 바나나가 7개가 그려진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러렐 에이전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에이전트는 당연하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concurrently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dramatically speed up workflow.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실행을 시켜서 매우 빠르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바로 코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터넷에서 뭐 이런 정보들 찾아줘. 뭐 인터넷에서 최근 뭐 잘 나간 연예인 찾아줘 하면 얘가 뭐 검색을 해서 아웃풋 값이 있으면 동시에 검색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패러렐 웹 리서치가 풀 이그젬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바로 코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구조는 훨씬 간단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맨 밑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에이전트가 시퀀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패러렐 리서치 에이전트를 돌리고 그 다음 머저 에이전트를 돌립니다. 그러면 애가 병렬 처리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검색을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머저 에이전트가 이게 실행이 되고 나서 실행이 되겠죠. 시퀀셜 에이전트니까. 그러면 애가 막 열심히 검색을 해오고 그 다음에 머저 에이전트가 그거를 통합을 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러렐 에이전트, 그럼 패러렐 에이전트는 너는 웹 리서치 에이전트인데 밑에 서브 에이전트로 여러 개가 있네요. 리서처 1, 2, 3. 그러면 이게 아마 높은 확률로 동시에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리서처 에이전트 1이 뭐냐? 그러면 얘는 리뉴얼블 에너지에 대해서 뭐 찾아오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얘는 EV 리서처, 그러면 EV에 대해서 찾아오나 봐요. 뭐 EV가 일렉트릭과 전기차에 대해서 찾아오나 봐요. 얘는 카본에 대해서 뭐 찾아오는 건가 봐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카본에 대해서 이렇게 3개가 찾아오나 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 패러렐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orchestrate the concurrent execution of the researchers. 이 3명의 리서처죠. 이제 뭐 그냥 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연구원 1, 2, 3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조율을 하는 뭐 그런 에이전트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면 모든 리서처가 자기 것들을 리절트를 스테이트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럼 스테이트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웃풋 키가 이렇게 있네요. 당연하게도. 그러면 아웃풋 키 카본 캡처 리서치, 아웃풋 키 EV 테크놀로지 리절트, 그 다음에 아웃풋 키 리뉴어블 에너지 리절트, 이렇게 3가지로 지들끼리 뭐 나 여기다 저장했어, 나 여기다 저장했어, 나 여기다 저장했어 하고 3개가 다 끝나야지만 패러렐 리서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패러렐 리서치가 끝나고 나면 시퀀셜 에이전트가 실행이 돼서 머저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킬 텐데, 그러면 머저 에이전트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아까 키값으로 저장이 됐죠. 리뉴어블 에너지
EV, 그 다음에 카본 이 세 개를 참조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나 봐요.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컴바이닝 리서치 뭐 연구 결과를 이제 다 합쳐서 이거를 좀 구조화된 아웃풋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웃풋 포맷은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간단한 이제 뭐 한두 마디를 해줘라. 그러면 애가 뭐 리뉴어블 에너지는 뭐 한국에서 뭐 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현대차는 뭐 수소차 어쩌고 하다가 지금 안 만들고 있고 어쨌든 이런 전기차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은 뭐 테슬라 뭐 VOD, BOD 이런 BYD죠. BYD 이런 거 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오고 뭐 카본 캡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듣고 뭐 얘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망할 겁니다. 뭐 한두 마디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 명의 연구 결과와 함께 이게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값을 올려 보내주면 시퀀셜 에이전트에서는 이게 루트 에이전트죠. 루트 에이전트에게 최종 응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시퀀셜 파이프라인 에이전트도 비서실장이고 그 다음에 패러렐 리서처 에이전트도 그러면 얘는 뭐 약간 비서팀장 정도죠. 연구팀장 정도 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역할이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루트에서 시퀀셜 있고 시퀀셜 하위에 이제 패러렐 리서치하고 그거를 종합하는 애가 있는데 패러렐 리서치는 연구원 3명이 연구 결과하면 합쳐주고 그 다음에 머저 에이전트가 그 결과를 스테이트로서 참조를 해서 바라보고 뭐 거기서 정리를 해주고 한두 마디 해준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GPT한테 이거랑 이거 조사해줘 라고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웹에서 막 자기 혼자 이것저것 막 찾아오고 결과를 조합을 한 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게 이렇게 시퀀셜하게 그리고 패러렐하게 하위적 뭐 그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아까만 봐도 많잖아요. 뭐 루트에 시퀀셜 있고 그다음에 하위에 2개 있고 패러렐 밑에 또 3개가 더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에이전트 이제 트루 파워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트루 파워 여기였나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에이전트 여러 개를 잘 합치는 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서야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읽어볼까요?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는 거 세션 메모리, 세션 스테이트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벌텍스 AI 익스프레스 모드 이건 뭘까요? 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세션부터 읽어볼까요?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세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tracking the individual conversation 뭐 개별적인 대화를 트래킹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ollowing our instruction, let's dive into the session. Think back to the idea of conversation thread. 대화 이렇게 목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Just try you don't start every text message from the scratch. 그렇죠.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뭐 GPT한테 하나 세션을 킨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 이런 거 모르겠어 하면 GPT가 응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아니 근데 내 말은 이거잖아 하고 뭐 막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처음부터 이제 대화를 한 사람 없죠. 그러면 그 앞에 걸 또 말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세션이다. 뭐 대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션은 ADK에서 ADK 오브젝트인데
ADK 객체인데 세션은 designed specifically to 어떻게 디자인되었냐면 track the manage these individual conversations thread.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개별적인 대화를 잘 추적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션 오브젝트. 유저가 인터랙팅 에이전트랑 뭐 인터랙팅 해봤자 뭐 대화하거나 이미지 보내거나 그런 거일 텐데, 어쨌든 유저가 대화를 시작을 하면 세션 서비스는 세션을 만든다. 오브젝트 adk.sessions.session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션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세션 객체를 만든다. 그러면 세션 서비스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세션 서비스가 세션 객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오브젝트는 어떻게 되냐면 as the container holding every related to the one specifically test thread.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here are the key property. 뭐 여기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identification, history, 그다음에 session state, activity tracking. 그러면 이것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뭐 세션 아이디는 unique label for conversation, 대화에 대한 유니크한 라벨이다. 그런데 아이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앱네임이랑 유저 아이디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디는 뭐 UUID 이런 거 내부적으로 쓸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앱네임은 뭐 아까 만들었던 에이전트 이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뭐 유저 뭐 중선이면 중선이가 이런 앱에다가 대화를 했는데 그거 아이디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찾을 때.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있다. 히스토리는 시퀀스 이벤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져온다. 그럼 대화 이벤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응답, 그 다음에 툴이 실행된 것들,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를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 아까 봤던 그런 스테이트일 것 같고, 액티비티 트래킹. 그러면 당연하게도 코드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풀 코드 이그젬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풀 코드. 네, 풀 코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이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기가 있는데, 세션 라이프 사이클이 유저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유저가 뭐 이런 걸 도와줘라 라고 하면 세션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러너가 있네요. 러너가 이벤트를 받아서 로직을 실행을 시킨다. 그럼 러너가 결국에는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LLM을 쓰던 뭐 툴을 쓰던 그런 것들을 하고, 러너한테 다시 이벤트를 되돌려주면 이것들이 서비스, 세션, 아티팩트, 메모리, etc. 그럼 아까 여기서 아티팩트라는 걸 봤는데 이게 뭐지? 네, 아티팩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서비스, 러너가 그러면 서비스랑 소통을 하고 세션이랑도 소통을 하는데, 세션 내에 이제 세션도 있고 세션 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세션, 아티팩트, 메모리니까 세션 내에 아티팩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티팩트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K에서는 아티팩트는 Crucial Mechanism for Managing Named Version Binary Data.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가 아티팩트인가 보네요. User Across Multiplication.